안녕하세요. 유피크 김태훈 이사입니다. 오늘 병원 경영 마케팅에 관해서 완전 베테랑 이윤호 대표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병원 쪽에 고문이셔가지고 저희도 많은 조언들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요즘에 피부과 못지않게 치과도 엄청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건물에 치과 한 두세 개씩 있어요. 편의점이랑 비슷하게 있지 않나 혹은 뭐 더 많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치과들도 잘 되는 치과가 있고 안 되는 치과들이 있잖아요. 잘 되신 치과 사례 혹은 어려웠는데 뭔가 되게 좋아졌던 사례가 있을까요? 치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피부과랑 약간 좀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전문의 제도가 한 10년, 12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사실 전문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의대 졸업하시고 공직에 한 1, 2년 하시고 바로 개원하시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가 굉장히 많죠. 이미 치과가 많아서 지금 웬만한 주요 도시의 시내에 가면은 한 건물당 치과가 하나씩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치과의 문제점은 또 뭐냐면 치과가 사실 10개의 전문 과목이 있어요. 뭐 치주과도 있고 보철과도 있고 되게 많은데 환자들이 그걸 몰라요. 치과는 치과입니다. 근데 교정과 정도만 아시고 다른 건 아마 구분 못 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치과 컨설팅 하면서 치과 내부에도 이렇게 다양한 과들이 있었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치과는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케팅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나는 여기가 좋아, 난 이게 중요해라고 할 수 있는데 치과는 그 10개의 전공이 다 똑같이 보여지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실제로 치과는 내부 시스템이 밖에서는 그냥 일반 광고를 보고 들어갔지만 들어갔을 때 이 병원은 이런 병원이구나라고 하는 특징을 알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어려운 병원을 굉장히 안정화시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병원이 실제 어려울 때 매출이랑 좋아졌을 때 매출이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예, 뭐 어느 치과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많이 달라집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마케팅을 좀 잘 못하세요. 그리고 마케팅을 해야 되나? 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마케팅을 실제로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경쟁에서 밀리죠. 밀려서 이제 끝에 다다라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찾으시는데 한 2,500만 원에서 2,800만 원 정도가 평균으로 왔다 갔다 하시던 1인 원장님이신데 8천만 원 정도까지 수직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죠? 기간은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좀 잘 따라주셔가지고 좀 더 기간이 좀 더 단축이 되고 일단은 병원에도 그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시스템이 없는 병원이었어요. 가니까 그냥 예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대충 막 얘기하고 그러고 뭐 이거 치료 받으시면 돼요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다 잡은 거죠. 또한 경로를 통해서든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걸 동의율이라고 하는데 동의율이 높아야 돼요. 이게 저희가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동의율보다는 유입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율이 높아지면 마케팅을 조금 덜 하셔도 돼요. 일단은 마케팅을 하기가 좀 어렵고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동의율을 높이는 쪽으로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경력이 좀 되셨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뭐 불우이웃을 위해서 진료 봉사를 하셨다든가 지역의 치과 의사 협회에서 임원을 하셨다든가 뭐 이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력들을 다 찾아서 이제 병원에다가 넣는 거죠. 진료적으로도 오랜 시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포트폴리오가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 외에서는 안 되지만 원 내에서는 비포 애프터 정도의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드라마틱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찾아내서 그분께 동의를 구하고 병원 안에다가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와서 봤을 때 이 의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 의사면 나 이 정도 의사한테 치료 받고 싶은데 라는 걸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케팅이거든요. 사실은 원내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어야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그냥 관심이 없는 분은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상담을 받을 때 콕콕 집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상담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담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기본으로 두고 그런 것들을 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저기 보이시죠? 저희 원장님이 저런 분입니다. 콕콕 집어서 눈으로 보고 라고 환자들이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동의율이 올라가면 마케팅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적게 오지만 동의율 자체가 높아버리기 때문에 마케팅을 광대하게 한 것처럼 효과는 크죠. 그런 방식을 서서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했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병원을 운영하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스들을 찾는 게 좀 더 쉬웠던 그런 점은 좀 차이가 있죠. 뭔가 환자들이 이분한테 받아야 될 이유들을 만들어주고 알려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 있는데 본인이 그걸 잘 못 찾으세요. 중이 재벌이 못 깎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있는데 본인들은 잘 모르시죠. 제3자가 찾아내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치과에 이렇게 다 시스템이 있지 않나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의사가 뭘 되게 잘한다, 뭐가 되게 특기다라는 얘기보다는 저희는 무슨 제품 쓰고요, 뭐가 좋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예요, 얼마까지 할인해 드릴게요. 이게 아마 주로 들어보셨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맞네요. 의사분이 저한테 신뢰감을 주면은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한 걸 감내하고더라도 잘하시는 분한테 받고 싶잖아요. 사실 치과는 또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요. 저희는 사실 온라인에서 특화되고 이렇게 특화된 것들이 어필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오프라인 병원에 왔을 때도 결국에는 시술을 하게 만드는 형태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마케팅하고 이런 원내의 마케팅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온라인 마케팅은 가장 대중적인 선호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넣어서 저희한테 이제 많이 오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은 그렇게 왔지만 이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본적인 차이가 좀 크죠. 저희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블로그 비해서 유튜브로 오시는 고객들은 많이 설득돼서 오시더라고요. 의사분이랑 어떤 라포라든지 신뢰도가 많이 형성된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내원하셨을 때 거의 다 시술을 받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내원하신 고객들한테 더 강하게 들어간다면은 너무 좋은 이제 성공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마케팅과 원내 마케팅이 사실은 두 개가 이제 공존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이제 불러들이기 위해서 가장 대중적인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빨이 아프면 이빨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지 이 이빨이 왜 아픈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을 하게 하는데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 치료를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려줘야 됩니다. 오프라인 마케팅은 말 그대로 유입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러면 유입된 환자를 동의시키는 목적으로 좀 다르게 두고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게 가장 좋은 방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이 도움을 주셨던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바뀌면서도 매출이 엄청 올라갔던 거예요. 일단은 병원의 사정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마케팅을 할 여유가 없는 병원이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라서 이 내부적인 것부터 이제 신경을 쓴 거죠. 워크인이라고 하는 오다 가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잡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매출이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쪼개서 광고 조금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씩 키워나간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담 직원의 개인차적인 실력 아닌가 싶은 또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직원이 상담 엄청 잘하다가 어느 날 안 나오신다고 하면은 그럼 이 병원의 매출은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치과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 과목이 거의 비슷한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상담을 잘하는 친구들의 인건비가 되게 높습니다. 얼마나 높을까요? 국내 억대 연봉을 받는 상담실장들이 몇 분 계세요. 한 10분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인건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동의율이라는 거는 저희 수익으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시집을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하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그냥 일반 직원이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저기 보시면 저게 저희 원장님이 저런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잘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상패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직원과 직원의 수준의 갭 차이를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 거는 전 직원의 상향 평준화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시스템의 힘인 거죠. 예, 그렇죠. 당장 이 원장님들이 뭐부터 그럼 만들어야지 했을 때 뭐 추천할 수 있는 방식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바로 시작해 보실 수 있는.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첫 번째로는 우리 병원의 상담 동의율이라는 걸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환자분들이 동의를 할 때 이 동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병원에 대한 메리트인가 아니면 가격에 대한 메리트인가? 요것들을 먼저 좀 확인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병원에 좀 자기객관화가 필요한 상태인 거네요. 예, 그렇죠. 이 병원이 매력 있는 병원이라 그러면은 비용이 조금 더 비싸도 괜찮은데 메리트가 없을 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덤핑 병원이 옆에 들어와리면 바로 문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체크해 보시고 내가 외부적인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우리 병원에 어떤 기초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네.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크리스트 한번 요청드려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뿌리겠습니다. 자가진단, 자기객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윤호 대표님을 통해서 병원 경영이라는 것,
그리고 병원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또 이윤호 대표님 내지는 또 이윤호 대표님 같은 포지션에 계신 분들을 자주 또 초대해가지고 엑기스 같은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좋은 정보 만들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김태원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